안녕 리즈둥이들, 대치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리즈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짠! 우리 초, 중에 영어 끝내주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우리 얼마 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쌤이 영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끝내야 고등학교 내신 그리고 수능에서 정말 이점을 받을 수 있다. 대입에서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설명드렸죠. 영어에는 이제 3가지 영역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문법이랑 구문, 독해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이 문법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질문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문법 교재 추천해주세요 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오늘 그거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순서는요. 일단 첫 번째, 문법 선행할 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선행을 해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대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바른 목표를 세우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 가장 궁금한 거죠? 실제적인 교재 추천 들어갈게요. 자, 우리 사실 문법 공부, 영어 공부하는 목표가 뭐예요? 아무래도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문제가 고등학교 문제를 푸는 데에 목표를 가지고 있겠죠. 사실 리즈티는 고등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중학교 때 이런 거를 좀 더 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고등 내신 또는 대입을 잘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고등의 관점에서, 대입의 관점에서 미리미리 선행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영어에서 사실 목표하는 바가 굉장히 달라요. 아까 처음에 영어에 3개의 영역, 문법, 구문, 독해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이 3가지 중에서 문법은 중등이 목표하는 바고 구문과 독해는 고등이 목표하는 바예요. 그래서 영문법을 공부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중학교의 영문법은 보면 세로형 교육과정이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세로형 교육과정이라는 거 범위는 굉장히 좁습니다. 세로니까 범위는 좁은데 깊게 배우는 걸 세로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한 시험에 문법 개념이 4개밖에 안 나옵니다. 딱 4챕터가 나오고요. 대신에 그 4챕터를 굉장히 깊게 배우는 거죠. 과거 완료만 하더라도 경험, 그런 완료 이런 것들 정말 이 4가지의 용법들을 전부 다 외우고 그거를 시험을 보고요. 분사만 하더라도 그냥 능동, 수동을 넘어서서 다양한 환경, 다양한 상황, 문맥까지도 시험을 보는 게 중등 영문법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세부 사항까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 그런데 고등 영문법은 다릅니다. 고등은 애초에 교육 목표 자체가 영문법보다는 구문이랑 독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영문법은 굉장히 가볍게 가져와요. 그래서 가로형 교육과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가로형 교육과정은 넓고 얕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범위 자체는 중학교 때 나왔던 건 전범위입니다. 전범위. 이미 중학교 때 배웠잖아 하고 고등학교 때 전범위를 설명을 해주는 거고 전범위가 시험에 나오는 거고 대신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대표 특성만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능동이냐 수동이냐 정도까지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더 디테일한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 문제에 1번에 보시면 by which라면서 이제 그 접속사 문제가 나와 있고요. 3번은 to take 준동사 문제가 나와 있고 4번은 passive 형용사 문제가 나와 있죠. 한 문제에도 분사, 한 문제에도 접속사, 준동사 그리고 품사 이렇게 정말 다양한 범위가 섞여 있는 거예요. 혹은 이거는 실제 고등학교 이제 기출 문제인데 이렇게 한 문장에서 틀린 거를 점검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점검해요? 주어에서 틀릴 수 있는 케이스 다 찾고 또 동사에서 틀릴 수 있는 케이스 찾고 준동사 잘 썼는지 찾고 또 접속사 잘 썼는지 찾고 이렇게 찾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전체 범위가 한 문제에 다 들어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이제 문법 공부를 하려고 이제 서점에 이렇게 갔어요. 서점에 가니까 문법 교재가 이렇게 착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그 문법 교재는 2가지로 이제 분류가 돼요. 이제 첫 번째는 단원별로 나뉘어져 있는 문법 개념서고요. 두 번째는 선다형 기출문제집입니다. 단원별 개념서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것들이에요. 분사 나와 있으면 분사 문제만 이렇게 분사 카테고리가 있고 분사 문제를 모아놓은 거. 그리고 접속사 있고 접속사, 관계사 있고 관계사 문제만 이렇게 모아놓은 단원별로 학습할 수 있는 되게 세부적인 문제집이고요. 이 선다형 문제풀이집은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한 지문에 기출문제 형식으로 다양한 개념들이 막 섞여 있는 것들이 선다형 기출문제풀이집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게 단원별 문법 개념서죠. 워크북 형식으로 되어 있고 내가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체화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교재입니다. 그리고 문법 개념서에 선다형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30번 문제 보면 1번도 if에 관한 문제고요. 2번도, 3번도, 4번도, 5번도 다 if에 관한 문제예요. 범위가 몇 개죠? 하나밖에 없죠. if라는 범위 하나밖에 없어요. 31번 같은 경우에도 오형식에 관한 문제인데 1번부터 5번까지 다 오형식인지 아닌지를 고르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지선다가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범위가 딱 한 군데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범위가 섞여 있는 문제를 만나면 갑자기 당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또 만나봐야 하느냐, 이렇게 다양한 범위가 한 문제에 섞여 있는 문제들을 반드시 선행할 때 꼭 만나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교재를 선택하고 고르고 목표를 세우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되는 그 문제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선다형 문제풀이 특징은 무엇이냐? 내가 문제를 풀다가 3번에 이렇게 which라는 녀석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생각하죠? 이거 관계대명사에서 봤던 거야 하면서 관계대명사 문제로 풀면 될까요? 안 됩니다. 선다형 문제풀이에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얘가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위치가 나왔죠. 얘는 명사절로 쓴 위치라서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the book이라는 선행사 뒤에 위치가 나왔죠. 선행사 다음에 나온 위치는 관계대명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의 위치라고 할지라도 얘네가 관계사일 수도 있고 또 간접 의문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개념서만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딱 앉았어요. 위치를 딱 봤을 때 그러면 이거 3과에서 배운 간접 의문문이랑 5과에서 배운 관계대명사구나. 그럼 그 둘 중에 뭐로 풀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개념 공부를 끝내더라도 이런 문제들을 자주 만나면서 이런 문제도 있구나 저런 문제도 있구나 학습을 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내신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하지 않고 바로 시험장에 난 개념사만 막 돌리고 시험장에 간다는 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수학에서 센이나 이제 개념 원리만 막 돌리고 내가 기출문제를 한 번도 풀지 않고 바로 수능장에 가서 개념만 가지고 수능을 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우리 문제풀이가 우리 몸에 체화할 그런 중간 징검다리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행을 할 때는 반드시 중간 징검다리 기간을 꼭 넣어줘야 한다. 아셨죠? 그래서 같은 단어일지라도 다양한 범위에서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문제와 계속 마주하면서 내 몸에 체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문법 선행의 올바른 방향은 뭐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오지선다 문제풀이를 목표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개념서를 배우고 이 개념을 내 걸로 완전히 다 내 걸로 해서 하나도 안 까먹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개념서에 있는 내용 전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서가 훨씬 더 자세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나의 문제풀이를 위한 기초를 다져주는 거지 여기 있는 걸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풀기 위한 정도로만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 목표를 공부를 할 때 난 오지선다를 풀기 위한 일부분의 조각을 배우는 중이야 라는 거를 꼭 기억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개념서만 막 돌리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만 막 돌리고 이게 아니라 아까 징검다리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죠. 그처럼 개념서와 문법서와 개념서와 실전 문제풀이서를 병행해서 푸는 시간을 꼭 가져주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개념서의 비중이 조금 높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비중이 조금 적을 수 있어요. 9대 1로 이렇게 가져가시더라도 내가 개념이 점점 탄탄해질수록 문제풀이의 비율을 늘려주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문제풀이가 반드시 병행은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몇 학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문법 선행 로드맵 알려드릴게요. 일단 초등학생 저학년인 경우에는 문법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일단 문법이랑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정도까지는 그냥 단원별 문법 개념서 풀면서 친해지시면 돼요. 하나하나의 개념에. 그리고 4학년 이후로 넘어오시거나 아니면 중학생은요, 그냥 바로 제발 필수적으로 병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선다형 문제풀이집과 항상 병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가 어려워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10%라도
공부하는 시간 중에 문법 공부 비중 중에 딱 10%라도 일단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중3이나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개념서를 막 전부 다 돌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보통 대부분의 선다형 문제풀이집 앞부분에는요. 압축적으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개념을 활용하시면 되니까요. 막 개념서를 한 바퀴 못 돌렸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다형 문제풀이집 안에 있는 개념서만으로도 충분하고 오답노트 하면서 계속 채워나가면 충분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드디어 가장 궁금하셨던 내용이죠.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집을 사야 되는 거야? 네, 문제풀이집 설명해 드릴게요.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 단원별 문법 개념서 가이드라인 먼저 드릴게요. 어떤 책을 사면 좋은가? 제가 추천도 해드릴 거지만 그 책을 꼭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 가이드라인에 맞게 이건 내가 내 입맛에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하시면 이 가이드라인에 맞게만 사주시면 돼요. 일단 해설이 상세해야 됩니다. 내가 읽었을 때 뭔 말인지 이런 얘기구나라고 해설이 상세한 책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개념끼리 비교가 잘 되어 있는 책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개념끼리 비교가 잘 되어 있는 책을 골라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아까 위치라는 것도 관계사에서도 나오고 간접의문문에서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차피 저희가 문제를 풀 때는 개념의 비교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교가 잘 되어 있는 책을 골라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예시를 보면 관계대명사, 접속사, 대 구별하기 뭐 이런 거 있죠? 한번 열어보시고요. 이런 챕터가 많은 교재를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선다형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개념이 약간 들어있고 뒤에 전체 범위의 문제가 많은 책. 한 문제에 한 범위가 아니라 전 범위가 들어있는 위주의 책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다형 문제가 많은 교재. 만약에 내가 문법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요. 문풀만 있는 교재도 있어요. 문풀만 있는 교재를 사주셔도 되고요. 자, 실제적으로 교재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단원별 문법 개념서는요. 그래마존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마존 기본편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기본편은 1과 2가 있습니다. 일단 중학생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요. 그래마 2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기본편 2부터. 기본편 1은 이제 저학년일 때 한 바퀴 돌리고 이제 병행하는 시즌에 하나 더 돌리게 필요하면 이제 1부터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나는 지금부터 뭐 9대1의 비율로라도 병행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그냥 2부터 시작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용 똑같아요. 그냥 안에 들어있는 약간의 그 지문만 다를 뿐이지 똑같기 때문에 2부터 시작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너무 일찍 시작하셔도 2번의 커리큘럼에 돌아가야 될 때는 이제 1으로 시작하시라는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다형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블랙라벨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 블랙라벨 교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나오는 문제도 많고요. 너무 전범위가 아니라 두세 가를 연합해서 나오는 그 선다형 문제들도 많이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재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추천드릴게요. 혹시나 내가 이 교재 주변에 없다, 아니면 내가 봤을 땐 저 교재가 더 좋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까 가이드라인에 맞게만 사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요거는 하나의 예시로 봐주시고 좋은 책 만나시라는 거. 이 책들도 참 좋은 책들이에요. 자, 우리 입시는 정보 싸움이잖아요. 우리 정보 어디에서 얻어야 되는지 정말 막막하다. 그런 우리 리즈둥이들을 위해서 쌤이 블로그에 열심히 칼럼도 쓰고 있고요. 이렇게 리즈티 계정에다가 꿀 뚝뚝 떨어지는 정보 많이 올려둘 테니까 입시 정보, 문법 정보, 그리고 진짜 실제 공부하는 내용들까지 많이 얻어가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